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866만원이고요. 이거 지금 제가 끝나고 나서 시간에 의해서 뭔가를 주문을 해놨더만 지금 장고가 바뀝니다. 잠깐만요. 866만원이고요. 마이너스 18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바뀌는 부분은 조금 더 설명드리고요.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부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증시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다우가 2.48, 나스닥 2.5니 거의 한 2.5%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 하락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사고를 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뭘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의장한테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그 뭐 멍청이 같은 이런 표현도 막 써가면서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된다. 왜 안 하고 있노?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왜 그랬느냐는 그 전문가들 해석을 들어보면 지금 관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관세 폭탄을 던졌는데 이것도 뭐 관세를 그 뭐 불합리한 관세를 맞추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무역 적자가 심하니까 우리가 수출 수입하는데 하다 보니까 저쪽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겠죠. 중국은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매수 주문이 죽을 똥 살 똥 체결되었습니다.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그 악착같이 해가지고 수출하고 있는데 미국은 좀 그런 부분도 조금 자유롭죠. 그래서 이제 그 무역 적자가 많이 생기니까 무역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이제 관세를 때렸는데 그 때린 이유는 뭐 대충 보니까 관세를 때려놓고 그 다음 대화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흐름상 그렇게 하고 있는 시작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말을 좀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협상하러 가자 그러고 일본도 가고 있고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하고 협상하려고 그러는데 중국이 그 확 틀어버렸다 그럽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런 식으로는 협상 못하겠다 하고 이제 너하고 안 논다 이래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미국이 되게 답답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답답해진 것 같습니다. 갈수록 더 답답해지는 느낌이에요. 일단은 그 저렴한 상가격의 어떤 중국산 제품들이 안 들어오니까 미국이 당장 그 생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 또 그 수출 못하니까 뭐 중국이 너희가 답답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때렸는데, 중국은 지금 경기 부양책으로 해가지고 돈 풀어가지고 우린 내수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중국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좀 소화하고, 물론 이제 공장의 생산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미국보다는 덜 답답다 이런 의미로 해볼만 하다 이렇게 이제 그 승부수를 띄운 것 같습니다. 띄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답답해요 지금. 그래갖고 시진핑 주석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내죠. 내가 지금 전화통에 잠 안 자고 지금 전화기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 제발 전화 좀 해도 하고 사정하고 있는 느낌이 보여요. 근데 대꾸를 안 한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러니까 이제는 이 답답하니까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미국이 위태로워질 것 같으니까 증시라도 좀 부양을 해야 된다. 중국은 증시 부양을 해버리니까 중국 증시 잘 안 빠지고 건조하게 버팁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참 그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미국 증시는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가지고 아주 안 좋은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내려갔단 말이죠 간밤에. 근데 중국 증시 보시면 자리를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경기 부양책 해갖고 돈 푼다 이러니까 안 내려가고 지금 들어올리는 거지, 뭐 들어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잘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개혁 경제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통제를 해갖고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당장 그냥 바로 반응이 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은 그 시장이 정직합니다. 이게 자본주의 쪽에서는 뭔가 안 맞으면 시장이 복수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관세가 잘못됐다 싶으니까 다 팔고 그냥 밑으로 빠진 거고, 그나마 여기서 다른 나라들의 관세를 유예시키니까 봐줄만 하대서 올라온 거고, 그러고 나서 아직 정신 못 차리고 그 파월 연준의장을 압박을 하니까 파월 연준의장까지 건드려가면서 금리를 네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이렇게 돼서 이제 시장이 또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니 그런 식으로 나오면, 트럼프 니 그런 식으로 나오면 가만 안 두겠다 이러고 이제 밑으로 확 빼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본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답답하단 말이죠. 이대로 계속하면 중국한테 이제 밀리니까. 그래서 하는 게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중국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야 안 들어오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경제를 받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그래서 연준 의장한테 금리 인하라 이러니까 연준 의장은 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미국의 연준 의장은 금리 부분에서는 독립적이라고 봅니다. 그 예전에도 그 옛날에 되게 유명한 연준 의장이 있었는데 그분은 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더 파워가 있는 경제 대통령이죠. 소위 말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 파월 연준회장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사질러 놓은 똥을 연준회장이 그걸 커버해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연준의 독립권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되면 잘라본다 이러고 이제 압박을 가하니까 시장은 밑으로 밀린 거고, 이게 이제 되게 난감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파월 연준회장이 여기서 5월 달에 아마 금리 인하지 싶은데 5월에 돼가지고 금리 인하 하려고 그래도 이제는 아니 잘라본다 하니까 금리 인하를 시켜주나 이래도 세상이 그 시장이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가만 놔뒀으면 금리 인하 할 거를 인하도 마음대로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난감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시장의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주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대다수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이런 정도면 좀 정신 차려가지고 뭐 파월 연준회장을 압박하는 것도 거두고 그 관세 부분에도 좋게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시장이 다시 살아날 건데 트럼프기 때문에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스스로가 약간 똘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다르다 이렇게 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게 시장을 더 망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시장이 올라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시장이 내려오는 이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보시면 안 빠진다는 거죠. 나스닥이 2% 빠졌는데 국내 증시가 안 빠지고 자리를 지킨다. 이건 대단한 능력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와는 조금 차별화되게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 증시가 여기서 추가로 더 빠지게 되면 이제 따라서 내려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증시가 뭐 독불장군도 아니고 뭐 미국의 그 범위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증시가 그냥 배째라 하고 우리끼리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미증시가 추가로 더 빠진다면 악재가 더 생긴다면 어쩔 수 없이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만 지탱해 준다면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추가로 더 하락하지 않고 어느 정도만 지탱해 준다면 국내 증시는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킬 것 같다. 지금 제가 여기 줄 거 놓고 여기 정도 선은 지켜주고 반등을 못해 갈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제가 그 큰 보는 그림으로는 그렇게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부분인데요. 오늘은 테마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움직였던 테마는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이제 정시를 너무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시장에 복수를 한번 당할 것 같은데 시장을 건드리면 이거 처음엔 먹힐지 몰라도 자꾸 반복하면은 이거 안 좋습니다. 경제에 적당히 해야 되는데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공약집으로 해갖고 뭐 TV 토론할 때 이럴 때 말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데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은 그 행위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안 좋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왜 안 좋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그 퓨리어사에 방문해가지고 한마디 쭉 하고 나서 4x4 이 종목이 지금 아직까지 상한가 가고 있습니다. 하루 쉬고 나서 또 상한가죠. 이렇게 급등하는 그림이 나와버렸단 말입니다.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웹툰 관련한 뭐를 하겠다 하고 나니까 웹툰 관련주들이 또 급등해 버립니다. 이 실적도 안 나오고 바닥에 기고 있던 종목이 또 올라 버렸죠. 그리고 오늘은 뭘 했냐면 재난청구권 행사 막 나오고 지금 난립니다. 지금 이거 옳다구나 하고 찬스다 하고 지금 지금 대주주들 팔아먹고 난리 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뭐가 나왔냐면 이재명 대표가 폐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공약 이걸 띄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플라스틱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죠. 이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폐플라스틱이 지금 뭐 여러가지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거 줄여야 된다는 건 모두가 공감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폐플라스틱을 전부 다 수거해갖고 재활용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때까지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걸 또 공약으로 하겠다. 친환경적인 뭐 탄소 그 발생을 줄이고 어쩌고 하니까
오늘 처음에 움직일 때 막 에코바이오 상한가 들어가고 막 하길래 이게 무슨 그 탄소 중립 이런 뉴스를 띄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폐플라스틱 어쩌고 하니까 이 폐플라스틱은 이쪽입니다. 한국 패키지하고 삼육물산. 한국 패키지는 우유팩 있죠, 왜 그거 그 우유 이렇게 그 큰 팩 이거 그거 만드는 종이팩 만드는 겁니다. 왜 이게 영향을 주냐면 그 일회용 컵 같은 거 이런 거 플라스틱 컵을 안 쓰게 되면 종이로 대체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거 할 때 종이로 만든 일회용 그걸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게 이 한국 패키지인데 상한가 들어갔고요. 삼육물산도 비슷합니다. 예전에 이런 테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급등에 상한가 들어가고 그다음 이제 에코바이오라든가 뭐 이런 쪽 그린 케미칼 쭉 상한가 들어가고 에어레인은 탄소 포집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게 결이 약간 달랐어. 얘는 좀 뒤로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대거 상한가 들어가는 그림이 나왔고 이게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좀 그 시장은 그냥 놔두고 그 시장은 시장대로 흘러가게 놔두고 그냥 놔두고 정치적인 쪽으로만 일 좀 하시고 나중에 공약으로 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구태여 이걸 하루에 한 건씩 자꾸 해가지고 시선을 집중하는 이런 쪽으로 자꾸 하게 되면 언제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자꾸 이렇게가 돌면 대한민국 모든 테마를 다 한 바퀴 다 돈다고 가정해 주십시오. 모든 테마가 다 돌면 다 상한가 가가지고 대한민국 정치가 전부 상한가 가버리는다는 말이 되게 되겠죠. 근데 이거 안 먹힙니다. 어느 순간 가면 앞쪽에 갔던 게 내려오고 뒤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겁니다.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이렇게 자꾸 돌면 시장이 이제 집중이 안 됩니다. 뭔가 하려 그래도 제대로 매매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포지션 잡아갖고 정시가 상승하도록 뭐 반도체라든가 뭐 이렇게 우량주 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돈이 저쪽으로 다가갖고 안 가니까 이거 하던 사람들도 다 떠있고 전부 저쪽으로 따라다니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우르르 몰려다니는 이 현상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누가 보느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잦으니까 제가 이제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면 뒤끝이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적당히 하시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올라갔고 그 다음 장 중간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푸틴 대통령이 또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크라이나하고 직접 대화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건 관련주에 제대로 이제 테마로 꽂혔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해석을 할 때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다고 해서 대화를 하느냐 하는 부분은 다른 문제죠. 제안을 했을 뿐이지. 제안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대화해가지고 뭔가를 예전에 한번 초창기 때 전쟁 초창기 때 대화해가지고 우리 휴전하자 하면서 막 이야기 한참 해갖고 조율이 거의 다 됐었어요. 됐는데 도장 찍으면 되는 그 상황까지 갔는데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이제 좀 밀어줘가지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한테 싸워갖고 이거라 뭐 이렇게 뭐 으쌰으쌰 하는 바람에 그것을 이제 파괴해버리고 절대 양보 못한다 이러고 이제 깨버렸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분위기로 지금 다시 연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도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이렇게 휴전 안 하면 내가 발 빼겠다 미국 발 뺀다 이렇게 하니까 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휴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고 휴전을 해주려고 이제 힘싸움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갖고 힘싸움하려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질질 끄니까 너 그리 하면은 이제 미국 발 빼겠다 이러니까 발 빼버리고 나면 러시아가 좀 답답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이제 밀어붙이긴 또 벅차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끌고 가면 러시아도 지금 만만치 않은 뭐 국제효과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협상할 때는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으니까 더 내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협상판이 깨져버렸다. 그럼 할 말이 없죠.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 싫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빼고 우크라이나하고 우리끼리 대화하자 뭐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능성은 있는데 당장 실현 가능하겠느냐고 봤을 때 약간 의문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급등은 못하고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멈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반응한 걸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도 거의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 대동기어가 거의 대장이었었어요. 그래서 대동기어가 가장 강하게 18% 정도 올라갔고요. 그 다음 이등주가 전진건설로 보십니다. 이 종목이 그나마 최근에 등록한 뭐 신규락 하긴 좀 그런데 2024년 8월쯤에 등록했네요. 이때 등록한 회사인데요. 가벼워서 잘 날아다닙니다. 이 종목이. 그래서 얘가 이등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SG가 원조죠 이거. 재건 관련한. 그래서 이 종목 참 아쉬운 게 2,000원대 여기서 잡았었는데 팔아버리고 나니까 오늘 뉴스 떠갖고 올라갔고 어쩔 수 없이 이거 종가에 여기서 잡았습니다. 지금 상당히 억울하게 돼버렸는데 어쨌거나 이 종목 이렇게
지금 오늘 대장격인 대전기아가 대장, 전진건설로봇, SG 이렇게 움직였고요. 그 다음 따라가는 게 이제 현대 에버다임이라든가, 그 다음 뭐 SI 스틸텍 이런 종목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그 가볍게 움직이는 게 대동기어하고 전진건설로봇, 이 종목이 가볍게 움직이고요. SG는 그 뒤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정도로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거 간략히 설명하고 마칠게요. 일단 잉그로드랩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여기서 손실이 좀 생겼습니다. 잉그로드랩이 거의 5.8% 정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그 매매할 때 여기서 16% 올라가는 이날 그 절반 이익 실현 해놓고 나머지는 길게 보고 갈 거다 이러고 좀 해놨기 때문에, 이익 실현 해놨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그냥 견딜 수 있는 범위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홀딩했습니다. 이건 밀렸고요. 그 다음 2차 환불은 아직까지 뭐 시진핑 방한 뉴스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이대로 갈 것 같습니다. 가다가 만약 시진핑 방한 뉴스 같은 이런 게 뜨면 급등해서 이 뚫고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고 올라갈 때 잡으면 여기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지금 100만원 잡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요거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팔았습니다. 한미글로벌, 한국종합기술, 그 다음 칩셋 미디어 다 팔았습니다. 칩셋 미디어 판 거는 미국 기술주들이 다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뭐 올라갈 게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팔아버렸고요. 이 앞에 매물이 많아가지고 이거 뚫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죠. 그래서 이게 뚫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잡더라도 일단 팔았고요. 그 다음 그 이재명 관련주 쪽으로 해서 세종시 어쩌고저쩌고 해서 테마로 해서 한번 밀어 올릴까 싶어서 잡고 있었는데 얘도 힘 못 쓰고 자꾸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해버렸고, 한미글로벌은 원래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도 해당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탄력이 약했어요. 그래서 얘 팔아버렸고 다른 쪽으로 갈아탔습니다. 어디로 갈아탔냐면 전진건설로봇을 신기로 한 300만원 잡고요. SG를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을 그 얼마 잡았죠? 지금 400만원 됐는데요. 이거 체결됐네요. 그래서 잔고가 올라갔구나. 이거 전진건설 로봇을 그 아까 이거 내려올 때 48,450원 장 끝나고 나서 48,450원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여기에서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잡고 나서 지금 뒤로 올라가는 바람에 약간 수익이 좀 더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이걸 추가로 더 잡아가지고 현재 전진건설 로봇이 잔고가 비중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걸로 보면 안 되죠. 자꾸 바뀌어버리니까. 시간의 거래, 이거 장전, 장후 거래가 있으니까 좀 헷갈리네요. 전진건설 로봇이 370만원 정도. 이거 이상하네요. 현금이 그럼 없는데. 잠깐만요. 그렇죠? 조회를 안 눌렀어요. 그렇구나. 전진건설 로봇이 414만원이고요. 이것도 테마가 왜 될지 몰라서 전진건설 로봇이 414만원. 그 다음에 SG를 100만원 오늘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SG 100만원 이렇게 해서 오늘 재건주 쪽에다가 대급 매수를 해서 포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현금은 없죠. 모처럼 현금 없이 올인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866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충 요 정도고요. 지금 시장이 미정시가 안 좋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테마주 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한마디 하면은 이렇게 급등하는 상한가 들어가 버리나. 그래서 아침에 아마 이걸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움직임 딱 보고 있다가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을 하거나 뭐 한마디 탁 나오면 그 관련주 찾아갖고 바로 매수해갖고 상한가 들어가는 이런 매매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힘듭니다, 이거. 왜냐면은 무슨 말 할지를 모르고 제가 뉴스를 듣는 순간에는 벌써 20% 이상 떠갖고 상한가 거의 가버리기 때문에 뉴스 봤다 하면 여기 있을 거고
주문 넣으려 그러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한 27, 8% 되는데 여기서 매수 주문을 넣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매매가 돼버렸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런 쪽은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뉴스, 푸틴이 한마디 했다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재명 대표는 아무 관계없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뜬 종목들을 잡아서 매매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대응하기가 이게 달리 어려운 게 아니고 저녁에 미증시 할 때 트럼프가 무슨 말 하느냐에 따라서 한번 바뀌고 그다음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관련주가 테마가 또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종목들이 무의미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이쪽으로 그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답이 없는 시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그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서 종목을 아무리 찾고 있어도 푸틴하고 이쪽에 아무 뉴스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내일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또 무슨 뭔가 한마디 해버리면 그쪽으로 쭉 가버리면 여기 지금 들어왔던 사람들이 단타로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대체로 물려있을 거란 말이죠. 분봉으로 보면 이 급등할 때 들어갔다가 밀릴 때 손절하고 다 못하고 지금 있는 사람들 어정쩡하게 걸려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새로운 테마가 떠갖고 저쪽으로 돈이 확 간다. 그럼 팔고 뜨겠죠. 그럼 얘는 또 뒤로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잡고 있다는 자체가 좀 무의미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계속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매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